사랑이란 것은 최고의 각성제다. 정신적 각성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라는 게 원시인들은 감정이 좀 가지수가 적었다고 해요. 문명화가 될수록 사람의 감정이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갈래가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가 희로애락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감정을 기초로 해서 감정의 가지수라는 건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수만 가지 막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랑에 빠졌을 때 그게 우리가 극명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아주 단순하고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도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섬세해지고 센치해지고 다양해집니다. 감정의 가지수를 따지자면 수만 가지 몇 배로 더 확대된 느낌이 들고요. 또 감정의 기복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정의 내릴 수 없는 감정 상태가 됩니다.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엄청난 각성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예술가들은 사랑에 안 빠졌을 때도 일반인들보다는 좀 각성된 상태잖아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성질이 더럽다고도 사람들이 하는데 좋게 얘기하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센시티브하고 되게 어떤 소양이 있는 정신적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도 시인을 만든다는 그 감정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견뎠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몇 번에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진짜 못 해먹겠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적인 어떤 고뇌와 스트레스와 물론 이렇게 기쁨도 크지만 어떤 과정을 지나야 되잖아요. 감기 몸살을 앓듯이. 근데 저렇게 예민하고 평범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자질이 어떤 불안정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예술가들이 어떻게 그 사랑이란 감정을 터널을 통과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른 강의 때도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근데 내용을 많이 이렇게 음미해 볼수록 굉장히 생기 있는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좀 멋있는 여성이더라고요. 정말 사랑할 때는 현실적으로 했었고. 근데 이 사진이 제가 찾아보니까 프랑스에 그 낭만주의 박물관이 있대요. 거기에 상드의 방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상드의 방에 걸려있는 초상화래요. 눈이 엄청나게 크죠. 이게 그러니까 사진은 아니게 초상화겠죠. 시대적으로 초상화인데 눈이 엄청나게 큰데 이 눈이 정말 많은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해서 쇼팽을 만나기 전에 알프레드 뮤세라는 책에 잠깐 한 줄 정도 나왔는데 그 시인과 연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이 여성과 헤어진 이후에도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그 눈을 잊지 못해서 괴로워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대요. 이 여성은 아시다시피 남장을 하고 다녔고 술과 담배를 남자와 똑같이 하면서 밤새 토론하는 남장 여류 소설가였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남편과 결혼했다가 어떤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위해서 두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 싱글맘이었어요. 두 아이를 기르는 싱글맘. 그래서 그 시대로서는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독자적인 소설가로서 인정받은 문인이기도 했대요. 트러블 메이커였다고 해요. 수많은 연문을 뿌렸기 때문에 쇼팽을 만나기 전에 그 뮤세라는 남성을 만났는데 여전히 6세 연하의 남성이었습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간 그 지금의 유행을 앞서간 200년이나 앞서간 분인데 여성은 굉장히 강단 있고 기질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 좀 이렇게 섬세하고 여리고 보호 본능을 일으킨 남성에게 끌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죠. 설이 그러니까. 그래서 알프레드 무세를 만났을 때도 불같은 사랑에 빠져듭니다. 무세도 이 여성을 너무 사랑했고 근데 반대를 해요. 주변에서. 그래서 둘이 그 도피행처럼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서 여행을 하는데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떠난 그 여행에서 두 사람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무세는 불안정하고 히스테릭하고 날카롭고 자기 감정에 집중하는 시인이다 보니 이기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술, 낭비, 여자, 그다음 폐결핵. 그래서 병간호를 해줘도 난폭해지고 뮤세는 난폭해지고 그런 사이에서 상드는 상처받으면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누굴까요? 그 뮤세의 주치의 의사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네, 한 방을 매겨버린 거죠.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킨 뮤세한테 정말 확실하게 한 방을 매겨버렸죠. 그래서 뮤세와 헤어지고 그 주치의와 파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영화가 또 있어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키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서로 한 방 매겼잖아. 서로 배신 때려가지고 한 방 매겨가지고 헤어지는데도 그 영화에서 파리로 돌아올 때 막 죽고 못 산 사이처럼 헤어질 때 막 아쉬워하고 키스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주치의하고도 오래 못 가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1년쯤 있다가 드디어 쇼팽을 만나게 되죠. 그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쇼팽은 약혼자가 있었어요. 청혼한 녀석이 있었는데 거절당했죠. 결혼을 거절당해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책에 있듯이 다구 백작부인이라는 여성의 집에서 살롱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리스트하고 다구 백작부인이 또 연인 관계였다고 해요. 그 당시 당대 유명했던 피아니스트 작곡가인 리스트하고 다구 백작부인하고 연인 관계여서 그 살롱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리스트의 소개를 만났습니다. 쇼팽은. 구애를 합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이 여성은 쇼팽의 그 섬세한 그 어떤 센서티브한 느낌, 미소년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천재성 이런 걸 한눈에 알아보고 반합니다. 그러나 쇼팽은 무서워해요. 누나 무서워 이런 식으로 좀 무서워해요. 이 여자 다 알고 미세랑 연애 스캔들도 다 알려진 사실이었고 딱 봐도 굉장히 강건한 그런 여성이었다고 해요. 남정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호감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쇼팽이 떠나요. 떠나서 뭐 굳이 이 여자로부터 도망간 건 아니지만 파리로 떠나서 있는데 파리까지 따라가서 구애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뭐 기록에는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2년 동안 구애해서 결국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듯이 쇼팽이 넘어가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동거를 해요. 그래서 요양을 위해서 폐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요양을 위해서 한적한 섬에 가서 스페인 섬에 가서 살아가게 되는데 무려 10년 동안 이 상드는 쇼팽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져주고 병간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작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주고 영감을 주고 조수 역할을 해주고 그 모든 역할을 하면서 10년 가까이 삽니다. 근데 혹이 있었죠. 그 두 아이가 있었잖아요. 남매인가? 네, 남매였죠. 두 아이가 있었는데 10년이 흐른 동안 어땠을까요? 네, 그 딸이 자랐어요. 네, 세월이 가서 꼬맹이가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을 했어요. 그 사이에 어땠을까요? 상드는 짐작컨대 많이 나이가 들었겠죠. 원래 6살 연상이었으니까. 근데 뭐 꼭 연상이어서라기보다는 따님이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님과의 연문이 사실이다 아니다 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료마다 달라서 정말 헷갈렸어요. 근데 아무튼 어떤 게 정설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연문이 있었다라는 설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상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중요하겠죠. 상드는 아마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거기 제가 편지로도 인용을 했지만 그 편지, 이별의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길고 이 상드는 무려 살아있는 동안 수백 통의 편지를 썼다고 해요. 주변 사람으로부터한테. 근데 이제 쇼팽한테 마지막 편지를 어떻게 보냈느냐. 내가 내 젖을 물려서 키운 아이와 당신을 놓고 연적이 되고 싶지 않다. 이제 당신은 내가 아니라 그 딸의 이름이 뭐였더라. 그 딸한테 이제 헌신해라. 나한테 헌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막 장문의 얘기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 9년 동안의 독점적인 사랑을 대해서 이렇게 특이한 결말을 주신, 기이한 결말을 주신 신께 감사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9년 동안 쇼팽한테 그렇게 헌신했는데 딸하고 물을 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딸에게도 배신당하고 쇼팽에도 배신당하고. 그러나 이 여성은 당당하게 헤어지고 쇼팽과 헤어졌습니다. 그럼 이 헤어짐 이후에 누가 더 타격이 컸을까요? 네, 이상하게도 실현을 당한 것은 상드인데 쇼팽은 2년 후에 죽습니다. 원래 몸이 약하기도 했고 극진한 보호와 어떤 보호자가 없어진 거죠. 자기를 보살펴주던. 쟤 빠졌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물에 피눈물 난다고. 예, 그래서 결국 쇼팽은 2년 후에 죽고 이 여성은 오래오래 살면서 말년에 13살인가 연하의 남자와 다시 진짜 멋있죠? 예. 예. 물 마시고 지금. 예.